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반문재인 연대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합쳐야죠. 이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소명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상의 반문재인 연대 통합을 향한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 이걸 줄여서 혁통위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가 전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혁통위는 15일 날 반문재인 연대를 위한 야권 통합은 세력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다 하는데 대방향을 정했죠. 이 야권 통합은 시대의 명령이고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혁통위가 이렇게 혁신을 앞세우는 것은 19일 날 귀국했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일에 혁통위 회의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4일 정도까지는 이제 신당 창당 준비를 위한 모임, 그러니까 창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발족시키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잠정 합의를 했고요. 이건 이제 새보수당 위원들하고 다시 합의해서 또 정해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날짜를 그런 정도로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 2명, 그러니까 정운천, 지상욱 의원이 불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부정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에 진행된 선거방송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불참을 통보한 것이고요. 지상욱 의원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도적인 불참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날 모임에서 창준이 출범 날짜를 어느 정도 정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준이는 창당의 실무 작업을 하는 기구죠. 발긴 한 200명을 확보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하면 발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창준이가 발족하면 혁신과 통합위원회는 곧바로 통합을 위한 모든 절차를 창준이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혁통위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창준 일정 위에도요 통합신당의 5대 정책 기조도 마련됐습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가지고 안보 우선 외교를 한다든지 민간주도 경쟁 살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도 이제 이렇게 함께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준비들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반문연대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발길을 붙잡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보수당, 특별히 유승민 의원입니다. 17일 회의에 새보수당 측 2명이 모두 사정으로 불참했을 때 혁통위 박형준 위원장이 새보수당의 하태경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새보수당이 혁통위에서 빠질 거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새보수당은 한국당과 1대1 통합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혁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통합에 관한 모든 것을 혁통위 내에서 논의해야지 왜 새보수당과 따로 한국당과 1대1 통합 논의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혁통위를 깨자는 것이냐라고 아주 격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도 마찬가지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새보수당의 삐걱대는 행동을 언론들이 침소봉대하면서 통합에 부정적 기류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혁신과 통합위원회 내부에서는 통합에 관해서 아예 새보수당 멤버들하고 끝장 토론이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새보수당에서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한국당이 선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국당은 혁통위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선거전 90일 이전부터는 이 선거에 관련된 사항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진행하려면 공관위원장의 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로부터 안심전화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공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준비를 위해서 일단 무난한 사람으로 공관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시비 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공관위원장은 만약에 혁통일을 거쳐가지고 신당 창당이 진행된다 그러면 통합신당에서 다시 공관위원장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걸 일도 아니죠. 내부적으로는 새 보수당도요, 김영호 의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시비를 걸고 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을 수용한 박형준 혁통위원장한테 당신이 한국당의 대변이냐? 뭐 이런 시비도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새 보수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우선 새 보수당은 이 통합된 의견이 사실상 없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8인 8색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이 중심을 잡아주지도 못합니다. 지금 새 보수당의 최대 관심은 다음 국회에서 8명 전원이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새 보수당 이름으로 지역구에 나가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생존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고향인 대구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한 처지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당 지지도가 최소 3%를 넘기 때문에 비례대표 배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보수당의 딜레마입니다.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더라도 최소 지역구가 아닌 비례에서 한 서너 명 정도의 배분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적 지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향해도 된다는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반문연대 통합에 별 마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문연대 통합을 하자는 혁통에 사실 별로 마음을 그렇게 주지를 않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발을 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문연대 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함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은 담그고 있으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건 분명히 반역적 행동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새 보수당의 분명한 처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8명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확실한 당선을 보장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1명 정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1명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될 거다, 이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특별히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올데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천대받는 낭인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불출마를 하면서 큰 정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유승민 의원은 홍수태 지푸라기 잡으면 익사한다 그러면서 한국당 중심의 통합을 반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자는 겁니까? 한국당을 아예 해체모해가지고 하자는 겁니까? 현재 야권에서는 한국당이 가장 큰 정당인데 한국당 중심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유승민은 말합니다. 한국당 중심으로 숫자 몇 개 붙이는 통합에 반대한다. 물론 기계적 통합 자체가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정당에서 혁신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반 없는 통합, 한국당 중심의 통합이 아니면 유승민의 통합 방식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근거 없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합을 하자는 것 말고 다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혁통위 위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정당 간 통합 원칙에 우선 합의를 하고 공식 협의체도 필요하면 가동하는 거 맞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나온 타이밍이 아주 불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내려놓자면서 왜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가? 이렇게 새 보수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반문연대 통합 과정에서 더 이상 욕심을 못 버린다 그러면 이건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도와주는 시대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국민통합연대입니다. 국민통합연대가 17일 또 중도 보수 대통합 제3차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혁통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면 이런 모임은 이제 자제하는 게 옳습니다. 귀양 출범한 혁통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중구난방으로 이런 모임을 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혁통위는 뭐고 또 이재호 전 의원이 주도하는 이 연석회는 또 뭐냐 이야기죠. 이번 모임에는 전광훈 목사 측도 합류했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혁통위의 참여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정작 이 연석회의는 발을 담근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국민통합연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또 다른 야권 통합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안철수 전 대표 문제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혁신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날 귀국했죠. 일단 귀국 일성은 뭐냐?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권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야권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택폭을 넓히면 1대1보다 훨씬 그런 합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권 통합에 참여하는 대신에 독자 세력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마디로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서 실용적 정치를 실현하는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안철수의 합리적 중도를 내세운 독자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정계 입문 당시에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로운 혁신 체계의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통합신당이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안철수에게는 없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합체만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또 하나의 정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고 문재인 정권이 환호를 지를 만한 역대급 실수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의 철수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합쳐야 됩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뭉쳐야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걸 거역하고 분탕질을 치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망고의 역적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문재인 연대 통합을 회방하는 그런 저주의 구판, 저주의 춘판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모든 반문재인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4.15 총선에서 압승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싶은 마음, 헌정체제를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국민들의 소망을 모든 반문재인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로 좀 뭉쳐가지고 그런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인지 국민이고 뭐고 개인적 욕심이 가득한 정치인지 이번 통합 과정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국민들은 머릿속 깊이 담게 될 것입니다. 이번만이라도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성공 후사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